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늘 날도 흐린데 시장에도 파란 먹구름이 가득 띄었습니다. 참 힘이 쭉쭉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억지로 힘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힘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 파란색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금융주들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 일단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요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완전 자회사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메리츠 금융지주, 또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모두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금융주들 전반적으로는 다소 혼조세를 띄우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재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시장도 좀 빠지고 있고 이 항공 및 여행 관련주들 타격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수창고 업종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주들 하락세가 눈에 먼저 띄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현재 3%대 하락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거의 3% 가까운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오늘로 모두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자동차주들도 다소 좀 걱정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2025년부터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IRA의 영향으로 내년 자동차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현대차 현재 1%대 하락하고 있고 기아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먼저 체크해 보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고 어떤 업종이 또 빠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증권주 내에서도 유독 한 종목이 치고 나가면서 증권주 전반의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오늘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 보이면서 증권주가 4%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 건설기계가 최근 들어서 같이 가는 모습들 같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건설 2%대, 건설기계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 관련주들 좀 지난주 올라준다 싶었는데 오늘 장에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관련주들 2%대 하락하고 있고요. 섬유의복 역시 소폭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IT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IT 부품주도 역시나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상승과 하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강세 업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오늘 시장 증권주들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가고 있고 건설과 기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대표님이 보셨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업종에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게 좋을지 일단 한마디로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증권하고 보험업종은 단순하게 메리츠 금융그룹의 이슈라고 보고 있고 전체 증권이나 보험업종이 엄청나게 개선이 보여지는 건 아니고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관련돼서 짧게 언급드리면 기존의 지주회사들은 다 대부분의 금융, 그러니까 은행을 베이스로 한 지주회사였다면 이 회사 자체는 증권과 보험회사를 가진 좀 특이한 형태의 지주사인데 과거랑 그 다른 금융 지주사나 조금 다른 형태를 보였다면 다른 금융 지주사와 동일한 모습의 지배구조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관련돼서도 상당히 주주 환원 정책을 50% 이상 확대하는 등 그런 부분이 굉장히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대주주와의 경영권 관련돼서 이런 이슈가 아니라 의사 그 구조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개선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자본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그룹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형상을 보이고 있고 자사주도 최근에 추가적으로 메리츠 금융주주 입장에서 2천억의 추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기존에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정책이 좀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가장 수혜를 받는 건 맞지만 증권이나 보험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도 전혀 손해볼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메리츠 금융 지주와 관련해서는 정말 큰 이슈가 있죠. 지금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완전 자회사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세계 관련 회사들이 모두 다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메리츠 금융 지주만 지금 이 투자자분들이 같이 긍정적인 이슈를 누리는 게 아니라 증권이든 화재든 모두 다 이 이슈를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기쁘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과 또 증권 관련된 이슈를 먼저 짚어봤다면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 업종 자체가 증권인 걸까요? 네, 아니요. 저는 기계를 가져왔고요. 그거는 워낙 큰 이슈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아주 꾸준히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지금 상승한 섹터가 기계 섹터입니다. 연평균 EPS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증가폭이 전체 한 30개 넘는 업종 중에 6개 정도만 내년에 상향이 되는데 그 상향되는 6개 업종 중에 하나가 기계고요. 기계 관련돼서는 역시 그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인프라 투자가 중국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외의 지역, 동남아시아라든지 북미도 가장 최근에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프라를 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건설 기계 장비, 굴삭기 매출이 3분기에 상위 10개국 합산 중국을 제외하고도 상위 10개국 합산 매출이 수출단에서 25%씩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2분기가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으로 보여줬고요. 한국 굴삭기 전체 수출액 또한 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한 9% 정도 증가하면서 건설 수주가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플랜트 해외 건설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플랜트 해외 건설은 10월 말까지 누계로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고요. 물론 유가의 회복으로 인한 화공, 그다음에 가스 가격이 올라온 부분에 의한 화공과 가스 플랜트 외에도 발전, 정유, 그다음에 다양한 건설 관련된 플랜트의 산업 설비가 수주 실적이 꾸준히 전년 대비해서 2020년과 21년에 계속 감소했다가 2022년 현재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한 5% 정도 증가하는 수준으로 산업 설비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가장 강했던 업종은 인프라 관련된 제반 시설 중에 이 전기와
전선 관련된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변압기, 차단기 같은 이런 전기와 관련된 부분에 해외 수주 실적이 굉장히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굉장히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네, 북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리쇼어링, 북미에 다시 공장을 재설치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유럽 단에서 에너지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모든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만도 3분기에 전력기계 수주가 50%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주택이나 건축물보다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이 산업 생산, 그다음에 공장 설비,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이 오히려 뭐 두산 바켓도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주택과 관련된 이슈보다는 오히려 이런 산업 설비에 관련된 이슈가 더 크다고 기계 업종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워낙에 좀 주가를 끌어올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고 또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데 좀 이런 여러 가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들이 있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만약에 있는다고 한다면 투자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쪼그라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의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가 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의 움직임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기계 설비와 관련된 뭐 기계 장비와 관련된 부분은 소위 말하는 B2B입니다. B2C가 아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소비재 업종, 실제 그 개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비 업종은 즉각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타격을 받는 거고요. 기계나 장비 같은 경우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수주가 모멘텀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업종 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 방산 업종이라든지 뭐 우주 항공 업종이라든지 굴삭기 관련된 업종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 B2B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의 우려보다는 장기 3년에서 5년 내지 길게는 뭐 8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경기 침체의 우려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큰 폭의 이 수주가 뭐 취소된다든지 수주 관련돼서 비용을 엄청나게 줄인다든지 하는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랑은 또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계와 관련돼 있는 종목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 확대들 나올 때마다 두산바켓도 좀 같이 거론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두산바켓이 어제, 오늘 연이어서 이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바켓 앞으로 주가 움직임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두산바켓은 대표적인 건설 기계 장비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건설 장비인데 이 회사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중장비, 미국의 주택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주택 경기가 꺾이면 두산바켓의 건설 중장비가 잘 팔리지 않을 거라는 대한 우려가 제일 컸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 경기와는 무관하다기보다는 주택 경기의 영향을 아주 적게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경기 관련된 주택 관련된 건설 장비 매출은 15% 미만이고요. 나머지 70% 이상이 뭐 조경이라든지 원해, 그다음에 물류 다양한 업종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엄청나게 다각화돼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우려했던 부분이 캐터필라 3분기 경쟁사죠. 캐터필라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캐터필라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캐터필라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예를 들어 약 11배 정도 수준이라면 두산바켓은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간에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17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바켓에 지금 북미 관련된 인프라 투자 외에 중국 관련된 모멘텀, 중국이 이제 내년에 양해해서 2023년 상반기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게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긴 호흡에서 보면 월봉상에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노란색 황금선이라고 하는 20 월봉선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봉상에서는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한 번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좀 오히려 부담스러운 입장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최고점
단기 고점이 44,400원을 찍을 때 거래량이 이런 대형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으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산 박켓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세적으로 뭐 20% 이상 하락이 나오면 아예 추세가 꺾였다고 보고 있는데 10%에서 뭐 15% 안짝에 조정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밥켓이 10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주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좀 매력적인 가격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통신장비 업종 하락하고 있고 또 섬유의복, IT 부품주들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디에 가장 먼저 좀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통신 장비가 굉장히 2년 동안 부진했거든요. 2년 동안 부진했던 이유가 통신 장비 관련돼서 이제 수주가 나오다가 수주가 대거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반도체 부족 문제, 통신 장비에도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반도체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서브 장비 문제가 뭐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 복합적으로 장비 수출에 관해서 제동이 걸렸는데 이 부분이 중국도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되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G 관련돼서도 생각보다는 소위 말하는 커버율 자체가 굉장히 국내는 50%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지금 83%까지 올라왔고요. 유럽도 지금 60%대가 넘는 지금 5G 커버율을 보이고 있어서 5G 통신 장비 관련돼서는 지금 화해가 이미 5.5G, 5.5G가 가장 많이 변화된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5.5G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 트래픽 속도도 빠르고 동영상을 여러 가지 동시에 볼 때 가장 좀 최적화된 형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5G가 조기에 상용화될 경우에는 통신 장비가 좀 모멘텀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이동통신 표준화 협력기구에서도 내년 12월까지는 5.5G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겠다 했기 때문에 5.5G에 대한 상용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관련돼서도 지금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에릭슨이나 노키아, 그다음에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도 이 마이크로웨이브에 관련된 통신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캐파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신 관련돼서 역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2026년까지 연 매출이 26% 성장하는 등 IP와 소위 말해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와 클라우드의 매출 또한 꾸준히 연평균 25%씩 성장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 장비, 통신 장비 업체들이 11개 상위 업체들이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실적이 대거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적자인 회사들이 많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뭐 가파르게 오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좀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모멘텀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5G가 참 우리를 계속해서 설레게 했다가 그 마음 무참히 짓밟아 놓기도 했다가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는데 일단 내년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모두 다 좀 둘러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장 지금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기계 업종에 속한 CS윈드라는 회사인데요. CS윈드도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장기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CS윈드 먼저 차트부터 보시면 네, CS윈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같이 주목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CS윈드 오늘 1.33%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CS윈드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 계속해서 좋은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달 들어서 급격하게 좀 오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CS윈드 앞으로의 주가 추이 어떻게 될지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도 참 궁금해요. 네, 이게 보시면 일봉상에서 장기간 5만 한 7천 원에서 한 6만 9천 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가격적으로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가 6만 9천 원 돌파하면서 지금 8만 원대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추세를 강하게 돌파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과 월봉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노란색 선을 다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돌파를 한 상태라서 좀 중장기적인 추세도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해상풍력 관련돼서 연평균 26% 성장하는데 미국의 풍력도 IRA 법안의 수혜입니다. 미국 관련된 회사가
중국의 풍력 기자재 업체를 지금 안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일본 거 아니면 국산을 써야 되는데 일본 거는 굉장히 미국 투자에 관해서 보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CS-윈드가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CS-윈드는 미국과 유럽에 지금 그 베스타스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캐파의 공장을 갖고 있어서 그게 본격적으로 실적에 내년부터 반영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미 지멘스 가메사라는 해상풍력 글로벌 세계 1등 회사는 지금 3조 8천억의 수주를 맺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호탄을 필두로 이제 지멘스 가멘사 외에도 글로벌 풍력 업체랑 계속 그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좀 그 차이가 많이 났는데 태양광에 발맞춰서 지금 풍력을 13% 정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에서 40%까지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정책 모멘텀도 지금 CS-윈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매출 단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매출 성장이 나오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영업이익 성장.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지멘스 가메사 그 실적에 반영될 경우 영업이익 10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CS-윈드 지금 뭐 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들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CS-윈드 우리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 가격대에 좀 진입하셔서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나온 목표가가 지금 한 10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9만 3천 원을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가 9만 3천 원 선. 그러면 지금 한 손절 대응은 어느 정도 선으로 해볼까요? 네, 목표가는 이제 9만 3천 원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20% 정도 올라간 가격이고요. 사실 CS-윈드 같은 회사는 좀 손절이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 워낙 아까 말씀드린 6만 7천 원에서 요 5만 6천 원 구간을 워낙 그 장기간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6만 5천 원 정도 선이면은 손절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6만 9천 원에서 한 7만 5천 원까지는 분할로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CS-윈드 6만 9천 원에서 한 7만 5천 원 선까지 좀 매수 분할로 접근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 9만 3천 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내일 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한번 전략을 짜봐야 되겠죠. 자, 내일런 오늘은 이재규 AJ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앞서서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살펴봤다면 이제는 슬슬 내일 장 전략까지 좀 세워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장 문이 열리자마자 공략하면 좋을 업종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의류가 뽑혔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섬유 의복이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내일 장 문이 열렸을 때는 좀 다른 상황이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대표님. 내일 장에서는 과연 의류 업종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 좀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많이 낙폭이 나왔고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네옴시티라든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 종목군들 외에 다른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해서 의류 관련주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제도 의류 관련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도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다, 긴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업종군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지만 필수 소비재의 성격이 강한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수 소비재의 종목 성격이 강하면서 기술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좀 강하게 올라가지만 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제한적일 수 있는 의류 관련주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11월 달이 지나가고 12월 달이 들어오면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당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당 관련돼서도 의류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중국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를 봉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봉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봉쇄에 대한 완화 조치 같은 경우는 뭐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봉쇄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안들을 완화시켜주게 된다면 우리나라 업종들이나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과 업종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의류 쪽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겨울을 성수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시장에서 의류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 뭐 내일 시초가부터 공략을 하셔도 의류 관련주들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지만 이번 겨울을 계속해서 겨울 내내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군, 업종군으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서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내일장부터는 같이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고 많은 의류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FNF가 뽑혔습니다. 자, FNF 현재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오늘은 다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초가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NF 어제도 이 음봉을 그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자, 앞으로의 FNF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FNF가 뽑혔습니다. 하지만 FNF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참 둔해지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자, FNF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일 시초가부터 같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FNF 같은 경우는 어제도 하락을 했고 오늘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FNF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부터 우리가 좀 따져보자면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뭐 4,41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384억 정도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이 FNF라는 기업의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명분이 뭐였냐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 시장에서의 고성장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올해 가만 살펴보자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실적을 많이 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FNF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FNF가 좋은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향후 이 FNF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MLB라든지 디스커버리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MLB 같은 경우는 과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FNF라는 기업과 관련이 있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됐었던 제품들인데 실질적으로 내수 시장과 이 MLB 키즈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연세 쪽에서는 이 MLB
MLB 제품이 역성장을 좀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3분기부터 그 역성장의 폭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성장 궤도로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FNF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나 대표적인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 미래에 대한 기대치나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FNF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분야를 좀 더 확대해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LB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를 통한 매출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이번 3분기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었던 이유가 바로 이 디스커버리의 선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점을 늘려가면서 중국 내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MLB와 디스커버리의 성장만 하더라도 지금 이 FNF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제 오늘 조정을 마치고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정배열로 우상향을 한동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LB나 디스커버리 둘 다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MLB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LB에 대한 성장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통한 외형 확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점포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점포수가 점포수를 기준으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기준이 아니라 점포수 기준으로 20% 정도 지점수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올해에도 외형 성장을 이어갔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메리트가 있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함에 있어서 내재 가치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FNF 지금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시초가에 만약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고 손절가는 어디 선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FNF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테마주들이나 급등주의 성격과는 좀 다른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대량 거래가 나오게 되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거래가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면 대응을 하고 나와야 되는 성격의 종목이 많은데 지금 이 FNF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재 가치가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4분기까지는 아니어도 내년부터 또 한 번 실적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하겠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롭게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급등주라든지 테마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주가가 고점을 찍고서 빠지게 되면 그 순간적인 급등 상황에서 매도를 하지 못할 경우에 그 가격대를 다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FNF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외형 성장, 실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하게 되신다면 목표가는 일단 18만 원 선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18만 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올해 내로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보신다면 2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최근 시장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의 지수 조정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목표가에 비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가 18만 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20만 원. 그렇지만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14만 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NF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하신다면 좀 장기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일단은 18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는데 손절가는 다소 좀 타이트하게 주셨습니다. 14만 원 선에서 좀 손절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그래도 비교적 좀 여유 있게 주셨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이 굉장히 훨씬 더 좀 주목이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그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죠. 뭐 성장성을 보고 올라가는 성장주들이 있고 내재 가치가 단단해서 뭐 저평가가 된 상태에서 반등을 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 FNF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가 일단은 뛰어나고 안정적인 부채 비율이나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외형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뭐 점포수의 확대라든지 중화권 시장에 대한 공략들 그리고 이제 동남아까지 공략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FNF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중국에서 이 코로나 봉쇄에 대한 봉쇄 정책에 대한 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FNF 같은 의류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눈길이 많이 가네요. 게다가 배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찬바람 부는 지금 같이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 종목 FNF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까지 3분 남짓 남았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6% 내린 2,40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재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이에 코스피도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에 2,400선이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다행히 낙폭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간밤 연준 위원들의 이 긴축 완화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들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만 뚜렷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이 사자의 힘을 실으면서 오전장 매수 우위를 기록했던 기관은 현재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 281억 원 던지고 있고 외국인도 37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만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도 IT 대표주 약세입니다. 반도체 한파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액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분기보다 7% 줄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도 3분기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인텔에 내줬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1%대 약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83% 내린 71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장 초반에는 반짝 붉은 빛을 띠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금세 하락 전환한 이후에 낙폭 서서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뚜렷한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1,605억 원 매수 우위인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나란히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총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보합세 보이면서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자리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거의 3% 가까이 빠지면서 102,4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LNF는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5.7%대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HLB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은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수의 이종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계속해서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들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눌림목입니다. 이 눌림목은 일단은 시장이 박스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재차 밑으로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그동안 올라갔던 거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을 지금 보이는 형태인데 지금 이제 5일째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수, 목, 금, 월, 화. 그래서 오늘 화요일 5일째 지금 이제 눌리고 있는데 이 흐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장에서는 최근에 반등을 줬었던 10월 달서부터 반등을 줬죠. 반등을 줬고 지금 이제 5일째 빠지잖아요. 이거에 더 길게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내년장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올라가면 한 2달 빠지고 석 달 올라가면 석 달 빠지고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를 내년장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예행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조정을 받고 뭐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조정을 마무리하면 반등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은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장이 하락장이고 더 떨어질 생각이 있다면 우리나라만 떨어질 수 없죠. 일단 일본 시장부터 떨어져야 되고 미국 시장도 떨어져야 되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24일 날 휴장으로 들어가고 25일 날도 휴장이긴 한데 이제 조기 예내 시간으로 오후 1시에 그러니까 조기 마감을 하는 그래서 24일 날 25일 날 그러니까 장은 움직이긴 하는데 좀 일찍 문을 닫는 블랙 프라이데이이면서 25일 날은 일단 조기 폐장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인데 어쨌든 24일 날 25일 날 이틀 동안에 이제 휴장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은 크게 뭐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횡보하는 일단 다우존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우리나라는 요거에 지금 따라가려면은 이제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자 나스닥 시장도 밑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강하게 떨어져야 뭐 만 자리가 깨져야 우리나라 시장도 뭐 크게 깨지거나 뭐 이쪽으로 떨어지거나 그럴 텐데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이 다우 시장도 나스닥도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폭락하는 흐름들이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갔다가 그냥 조정받는 거예요. 근데 5일 동안 이렇게 살짝 조정받으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겁을 많이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종목들도 5%대에서 지금 이제 뭐 10%는 넘어가진 않고 대략 한 7, 8%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한 5일 동안 빠졌다고. 근데 이게 이제 내년장에서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자주 나올 텐데 2달 올라가고 2달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5일 빠졌는데 마이너스 한 8% 떠났다 그러면은 5일이니까 한 달이 20일이거든요. 이거 4배를 치면은 곱하기 4를 하면 물론 뭐 마이너스 32%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년장에서는 올라가면 20, 30% 올라갔다가 또 1, 20% 정도는 장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20에서 30% 떨어지는 거니까 20, 30% 올라가고 20, 30% 떨어지고 이거의 반복인 박스권장입니다. 저는 내년장을 좋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내년에서는 모든 경기가 안 좋다, 돈도 말라가고 금리 인상은 계속 어쨌든 할 거고 속도만 늦출 뿐이지 거기서 이제 많이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오고 뭐 이러는 정도의 시장이지 뭐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많이 빠진 거에 기술적 반등, 또 많이 빠지고 또 반등. 그러니까 계속 요런 이제 박스권. 그래도 이전보다는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이전에서는 이런 하락 박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구장창 시간만 지나면 계속 떨어지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60%, 70% 떨어지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의 그런 이제 하락장이었다면 지금 장은 그래도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을 이뤘고 일본 시장도 반등을 어느 정도 했고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을 주는 가운데에서 다시 조정을 들어가서 그렇지 돌려놨기 때문에 이게 추세를 보면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기 2,400선을 이렇게 여기를 넘어간 건데 한 번 벗겨 넘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면 또 반등을 줄 건데 상승장으로는 못 가고요. 박스권장에 왔다 갔다. 근데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5일 정도 빠진 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장은 이거에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최근에 5일 동안 빠진 거에 곱하기 4배. 이런 게 자주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조정받으면 지금 여러분들 5일 동안 지금 빠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경기 일으키잖아요. 그 흐름의 4배의 흐름들이 내년에서는 자주 나올 거다. 근데 이거를 매매로 잘 받아치고 이 파도를 잘 타는 사람들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하고 기다리면은 아래 종목들이 지금 5일 빠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2주, 3주, 4주 혹은 2달 이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빠지면은 또 싸게 사면은 종목들이 많이 싸졌죠. 그럼 많이 싸진 거에 따른 또 급반등이 또 나옵니다. 종목들이 또 20%, 어떤 건 또 50%도 급등 나오고, 그리고 무슨 또 테마주 또 움직인다 그러면 또 글로 또 급등 나오고, 그러면서 재밌게 또 움직이다가 또 고점 찍고 또 어떻게 돼요? 한 달, 2달 또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내년에 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박스권장이라는 얘기예요. 박스권장.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 박스권장에서 이게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박스권장이 아니고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의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내년장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돈을 또 많이 까먹는 그런 흐름들이, 왜냐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선수들만 살아남는 장입니다. 선수들만 살아남는 장인데, 그렇게 해서 내년장은 그렇게 선수들만 살아남는 그런 재밌는 박스권장이 된 이후에서, 그리고 나서 올라가지 그냥 이렇게 올려주진 않아요. 여태까지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한 이후에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급락하려면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폭락은 안 나오고 저렇게 지금 다지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박스권장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일단은 당분간은 요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 갇혀 있는 장이니까 뭐 못하는 그 얘기들은 뭐 내일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이따가 신한수 때 좀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시장은 계속 눌림목 조정입니다. 내일도 미국 시장이 반등 안 나오면 또 빠지겠죠. 자, 그러면 종목들 2가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에코프로인데요. 자,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LNF,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등등등 있죠. 제가 쭉 수급을 살펴봤는데 삼성 SDI, LG화학 빼고는, 그리고 뭐 몇몇 종목들 빼고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거 빼고는 기존에 많이 강하게 움직였던 이런 에코프로 같은 애들 있잖아요. 수급이 굉장히 많이 꼬였습니다. 많이도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바닥에서 2만 원대에서부터 15만 원까지 올라간 종목이니까 빠질만도 하죠, 이제.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가려서 해야 됩니다. 단타를 치더라도. 이렇게 수급이 꼬여있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하락한 이유들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중국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공장의 그 생산 차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기 둔화로 인해서 소비 심리 유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완성차 판매도 부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떨어진다 그러는데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 빠졌다고 공략하는 거는 위험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웰크론할테. 어제 이제 사우디 쪽에서 이제 레옴시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도 잘 버티고 강했어요. 웰크론한텍부터 해서 시노펙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다 수철에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네옴시티 결국은 사막에다가 사람이 살려면 식수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수철이 관련주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만큼 또 잘한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하고 기업 면담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제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애들은 조정받으면은 2차 전지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정받으면은 뭐 공략을 해보는 단타로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얘기했었던 반도체 섹터인데, 반도체 안 좋죠, 그렇죠? 다들 안 좋지만 그래도 패턴주로는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일단 상승하고 눌리는 패턴이고,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는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IT 섹터들, 반도체 부품주들 쭉 밀렸는데, 정부에서도 뭔가 그 경쟁력을 위해서 K-칩스법이라고 오늘부터 본격 논의를 한다 그러니까 이슈가 되게 되면 한 번씩 움직여줄 수는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요 70.2, 매수포인트 70.2, 엔터주 여전히 좋습니다. 85.5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